자, 여기서는 전자기 유도라 그래가지고 우리 배웠어요. 이미 언제? 중3 1학기 때 다 배웠던 부분인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거예요. 이거가 인지를 하는 거. 요거 하는 거야. 요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지랄 정도까지야.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 전기랑 자기를 두 개를 배웠어. 전기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끼리 서로 작용하는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기 같은 거는 N이 아니고 자기는 N극과 S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자기였었지. 근데 이 두 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자기장이 발생을 해갖고 변화하게 되면은 전기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뭘 배우느냐,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자기 유도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는 뭐냐? 전기를 자기장으로 유도해낸다. 그럼 뭘 만들어낸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걸 왜 배우냐? 전기를 만들어내.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모든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리가 다 이 전자기 유도의 전기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전기 다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낸 전기입니다. 멋지다. 오케이, 멋지면 잘 배울 준비를 해야죠.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장으로 만들어내는데, 자, 우리 코일 기억나? 코일?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하지. 요런 거 기억나요? 막 빙빙빙 감아놓은 거 있었지? 요런 것들을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코일 주변에, 여기 코일 내부 있지? 여기 요 코일 내부, 요쪽이겠네. 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전류가 흘러요. 그거를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 자석 가지고 막 움직였었지? 그래갖고 자기장을 변화시켜줬어요. 자, 맨 일단 밑줄 쳐볼까요? 두 번째 줄 보면은,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동그라미 쳐둘까요? 코일에 전류가 만들어져 유도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얘기했어.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자기장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자기장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자석을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였었지. 왜?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질 테니까. 자, 그렇게 자기장, 이렇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낸 전류를 우리 뭐라고 하냐, 밑에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를 유도해야 된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라고 나왔죠. 전류.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밑에 3번 보면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전압이에요. 우리 전류라는 게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전류는 흐르는 애잖아. 그럼 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뭐야?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거든.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유도 기전력이라는 단어 처음 배웠을 거니까 일단 알려드린 거예요. 유도 기전력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생기는 전압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럼 유도전류에 대해서 할 건데, 유도전류에서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때 했었어, 중학교 때. 그치? 막 이러면서 막 유전하면서 막 했었어요. 방향 찾고 막 다 틀리고 막 왼손으로 해갖고 막 나 빠가 인증하고 막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해야 돼. 전에 그랬잖아. 시험 볼 때 오른손으로 풀다가 왼손으로 인증을 하면서 다 틀린다니까. 다 풀고 나 100점 이러고 다 틀렸어. 우리 애들 꽤 많아요, 가끔. 시험 볼 때 여기 이렇게 X 써놓고 시험 봐. 이렇게 시험 보다가 내 손 보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X. 해요, 진짜 해야 돼. 나도 모르게 실수한다니까. 내가 왼손으로 하지도 몰라. 자,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을 건데, 자, 일단 유도전류 보면은, 유도전류는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밑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 자, 되게 중요한 건데, 물론 물리 올라가면 너무나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 정도? 밑에 써놓을까요?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 또는 그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자, 무슨 얘기일까? 지금 여기 내부에 자석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가 일단 N극이겠지.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러요. 안 흘러요. 하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어.
다가오고 있어. 얘가 지금 얘는 뭐 하는 거야? 서로 밀당하지. 그치?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 솔레노이드도 하나의 자석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N극이 만약에 들어오고 있어. 그럼 이제 얘는 밀당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할 거라고. 들어오고 있어. 그럼 얘는 밀어낼까 당길까? 밀어내겠죠. 그럼 얘가 밀어내기 위해선 얘는 자석으로 왔을 때 위에가 무슨 극이 돼야 밀어낼 수 있지? S극 누구심? 어렸을 때 자석 갖고 놀아봤지? 그럼 여기 위에가 무슨 극? N극이 될 거고 여기 아래가 무슨 극 될까? S극인 하나의 얘가 자석이 돼요. 그때 우리는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 다른 얘기로 N극이 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되겠지? N극이 위에 있으니까. 그럼 요 손가락의 방향, 요 회전 방향으로 코일의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나가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흘러 나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요때의 전류는 BRA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나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뭐야? 왜 저래? 뭐라고? 네. 이거 갑자기 이상했어. 여기서 어떻게 이상한 생각을 했어? 이상할 수 있는 게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뭘 어떻게 생각했길래? 저 알파벳 뭐? 알파벳? 저 거꾸로 읽었어요 얘가. BRA 뭐? 일상생활 가능합니까 진짜? 불가능인데 이거 왜 미친 거 아니야? 와우. 대박. 나 처음 수업이야. 항상 이거 똑같이 하거든 뭐? 이렇게 이거 나 처음 봤어. 너가 최초야. 야 최고다 최고. 네, 자 이번에 다르게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만약에 N극이 나갈 거야. 들어왔다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얘는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선 당겨야 되겠지? 그럼 얘는 위에가 무슨 극이 될까? S극, 밑에가 N극이 되겠네. 그럼 그때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갔네. 그럼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되니까 ARB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ARB의 방향으로. 내가 뭐 하는지 알겠지 다? 밀당하는 거야. 서로 들어오면 밀어내려고 그러고 나가려고 하면 데려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만약에 S극이 들어오고 있다면은 BRA 방향일까요? ARB 방향일까요? S극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해볼까? 그럼 위에가 무슨 극 돼야 돼? N극 누구세요? 들어오면 얘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야 된다고. 여기가 S극, 밑에가 N극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또?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ARB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나가겠네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S극이 들어올 때랑 N극이 나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같을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자기장이 그림까지 잘 나타내놨지. N극을 가까이 할 때, N극을 멀리 할 때, S극을 가까이 할 때, S극을 멀리 할 때 이렇게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방향 물어보는 건 100% 나와요. BGA 방향, AGB 방향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거 방향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너네 꼭. 자 그러면은 우리 궁금한 거. 그러면은 얘는 S극이 자석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전류 방향이 같아 틀려? 다르죠. 그럼 전류가 또 왔다 갔다 하면 얘 방향이 한 번 이렇게 바뀌겠네. 우리 전류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를 우리 뭐라 부르지? 두 글자로 무슨 류? 전류인데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 직류. 그렇지. 직류. 직류.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전류는 뭐라 그러지? 이건 한쪽 방향을만 흐르는 거. 대표적으로 건전지가 있지.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무조건 이렇게만 흘러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사용하는 전류는 교류를 사용해요. 교류라고 하는 게 뭐야? 왔다 갔다 하는 전류예요. 교류.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는 직류를 만들어낼까 교류를 만들어낼까? 교류를 만들어내겠죠. 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시키면 얘는 왔다 갔다 전류가 막 바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발전기에서 발전소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건 다 교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기 없는데 옆에다 어디 써주세요. 지금 여기서 교류가 만들어진다.
교류가 만들어진다. 직류, 교류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류, 교류를 우리가 만약에 직류를 쓰잖아? 그러면 우리 콘센트 꼽을 때 이거 우리 구멍 2개 아무 데나 막 꼽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교류 쓰니까 어차피 일로 들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 상관이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따로 있으면 우리 꼽을 때마다 이거 신경 써서 꼽아야 됐어. 잘못 꼽으면 이제 고장날 수도 있었겠죠. 우리 교류를 쓰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럼 이 전기를 어떻게 하면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게 했던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압력을 줄여요. 뭐 한다고? 뭐 한다고? 호일을 더 많이 가봐요.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그거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것도 맞죠? 코일을 많이 감아야 돼요. 많이 감으면 좋아요. 많이 감으면. 왜? 얘에 의해서 전류가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면 힘이 다 흐르는 게 합쳐지니까 더 세질 거 아니야? 감는 수가 많을수록 많이 흐르고요. 또 하나, 자석을 센 놈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 세게가 아니라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가까이랑 센 거 쓰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가까이일수록 세진 거니까. 그래서 요 자석을 센 거를 쓰던가 애초에 얘를 빠르게 움직이던가. 왜? 우리 앞에서 배웠어. 얘를 자기장을 빠르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를 많이 감던가. 밑에 유도줄리에 색이 나와 있네. 색이 체크해 볼까요? 밑줄.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밑줄. 빠르게 움직일수록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 감은 수가 많을수록 세다. 감은수. 자, 근데 방금 얘기했어요. 우리 유도전류는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류는 뭐 때문에 흐른다고? 전류는 앞 때문에 흐르는 거야. 그러면 밑에 유도기전력 나와야지. 저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이유는 뭐가 다 터져서 흐르는 걸까? 유도기전력이 세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럼 문제에서 유도전류가 세지는 방법을 물어보나 유도기전력을 세지는 방법을 물어보나 같은 얘기가 되겠죠. 같은 얘기.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항상 이제 물리 때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전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중이에요. 전압이 먼저, 그다음 저항도 체크하면은 그거에 여기서 전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혹시 기억 안 날까봐 얘기하는데 뒤에서 또 할 건데 기억나? 이거 VI R 썼었어. V 뭐야? 전압 I 전류 R은 저항. 그치? 이거 기억 다 하죠? 오메 법칙 기억나? 오메 법칙? 그거 오메가처럼 뭐라고? 그게 저항이죠. 오음이 오고. 오메 법칙 뭐야? 그거 봐. V는 IR. 그렇지. V는 IR인 거 있었고요. 오케이. 일단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발전기 한번 봐볼까? 그럼 얘를 지금 우리는 왜 배웠느냐? 자석만, 그럼 지금 코일을 놔두고 자석을 움직이거나 또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겠네? 그럼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자, 우리 모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요 원리로 만들어냅니다. 요 원리로. 그거를,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자석 잘 그렸어. 자, 얘가 여기 책 N극, 오케이, 왼쪽부터.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양쪽에 자석이 있고 여기 안에다가 원형 코일인데 좀 네모난 요런 코일을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갖다 댔어. 요거를 그림으로 지금 요렇게 생긴 거야. 지금 여기 양쪽에 이렇게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겠죠? 자기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회전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요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앵글 S극이. 얘는 지금 내부에 자기장이 안 들어오다가 얘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기장이 점점 많이 들어와, 조금 들어와? 많이 들어와. 그럼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거겠네?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어.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지금 얘가 N극이 여기서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로 하면 N극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요? 반대로. 요거 아닐까요? N극이 들어오고 있는 거랑 같은 얘기니까. N극이 점점 세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얘가 이렇게 될수록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 그러면 이쪽 방향, 즉 전류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나가요. 어떻게?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는, 그렇지?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딱 됐어. 그럼 요때부터 다시는 쭉 되면은 다시 자기장이 들어오는 면적이 다시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러면 이때는 뭐야? N극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얘는 그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 뒤에가 S극 돼야 되니까. 그럼 그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그치? 그럼 그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요. 아까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렇게 흘러나갔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흘러나오네? 반대로 흐르겠네?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180도 돌 때마다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그럼 얘를 계속 빙빙빙빙 돌리기만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 교류 전류가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아셔야 됩니다. 자, 발전기의 구조부터 가보면은 발전기 구조는 자석 사이에 코일이 있고요. 발전기의 원리는 얘를 회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 각도, 회전하는 각도가 0도일 때, 45도일 때 지금 보면은 45도일 때 봐. 지금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쪽 방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네.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치? 근데 지금 90도가 넘어갔을 때 넘어가게 되면은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전류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써두세요. 지금 90도 회전했을 때 옆에다가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학교에서 어렵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까지 찾는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하냐? 그냥 얘가 전류가 흐르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 90도 넘어갈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가 만들어지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방향까지는 딱 못 찾아도 되기는 해. 근데 아마 학교에서 어렵게 한다거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향까지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요게 발전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얘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 있지. 돌리는 거를 목이 왜 이럴까? 빙빙빙 돌리는 거를 터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빈. 빙빙빙 돌리는 걸 터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를 얘기할 때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 봐볼까요? 오른쪽 281페이지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생산보다 오른쪽 그림 보이지? 지금 코일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는 코일이 밖에 있고 안에 자석이 이렇게 빙빙 움직여가지고 여기 앞에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지? 그럼 너무 허접하게 얘가 터빈이에요. 그래서 얘를 돌리게 되면은 얘가 빙빙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겠지? 요 원리야. 그러면은 자 발전소의 발전기면 발전소의 터빈을 회전시키면 밑에 써둘까요? 터빈을 회전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회전하니까 무슨 에너지야? 회전시키려면은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뭐 만들어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겠지. 그럼 발전소는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네요. 그치? 요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서 터빈을 돌릴 수 있느냐? 자, 화력 발전부터 한번 봐볼까? 화력 발전은 그림 보다 알겠지만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으로 불을 붙여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이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터빈을 돌려.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지금 옆에 원자력 발전소는 핵발전은 뭘까? 핵분열, 핵융합으로 막 반응하면 열 나오지. 그걸로 뭐랄까? 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터빈을 또 돌려요. 그치? 너네 뭐 지열 발전 들어봤어? 지열 발전도 뭘까?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뭐 할까? 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터빈을 또 돌려요. 다 요 방식이에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바로 얘는 바로 물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걸로 바로 터빈을 돌리겠지? 그럼 이 원리는 다 아는데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밑에 보면은 에너지 전환 나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요거를 알아야 돼.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나 석유를 토여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려고 했어. 그러면 에너지가 석탄, 석유는 무슨 에너지지? 석탄, 석유를 연소시키는 거니까 화학 에너지가 될 거고요. 화학 에너지가 물을 끓일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가 이 열 에너지 수증기가 터빈을 돌릴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고 운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 다음에 핵발전 같은 경우엔 너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핵발전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핵발전은 화학 에너지 아니에요. 그냥 핵 에너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핵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기 에너지로 될 것이다.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떨어지면서 바로 돌리지.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위에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물이 이거 무슨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다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풍력 발전 강원도에 많죠?
그러면은 바람이 바로 얘는 돌리겠지. 뭘 돌리는 걸까 이거? 터빈을 돌리고 있겠죠? 그러면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겠지? 너네 태양광은 다른 거고 태양열 발전 들어봤어? 태양열 발전은 뭘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지지. 이 열기를 모아가지고 물을 끓여요. 또 수증기가 돌려요. 터빈을 돌려요. 그렇게 전기를 만들어내요. 다 터빈을 돌려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뒤에 배우겠지만 태양광 발전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요 터빈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지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효율은 누가 제일 높을까? 핵발전이 범접할 수 없게 높아요. 원자력 발전소야 이거 핵발전이 효율은 제일 높아요. 핵발전이 화력 발전은 물론 처음에 있던 발전은 화력 발전이었겠지만 요새는 화력 발전소 가능하면 안 세우려고 하지. 이산화탄소 많이 내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뭐야? 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터지진 않아. 터지게 됐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폐기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수력 발전 그런 거. 수력 발전이 물론 매우 친환경적이고 좋기는 하잖아. 근데 요거는 여기에 몇 개 있어봤자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 힘을 못 미쳐요. 엄청 좋답니다. 개념 똑똑 가까이. 자, 282페이지 나오면은 전기에너지와 생산과 수송이라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여기는 중학교 때 배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282페이지 맨 위에 뭐가 나오느냐? 전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전력 P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전력. 우리 전력 하기 전에 전기 에너지 기억나? 전기 에너지? 아니요. 중3 때 배웠어요.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했지? 전기 에너지는 뭐 곱하기 뭐였어? 전압. 저항. 땡. 전류 곱하기 시간. 걸린 초 단위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V 2A가 10초 동안 흘렀다고 하면은 싹 다 곱하면은 2000이 되겠죠. 2000 에너지니까 Joule이 됐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이게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력 P라고 하는 건 뭐냐? 전기 에너지 맞아요. 그냥 전기 에너지인데 얘를 1초에 얼마나 흐르느냐라는 걸로 계산해 주는 거일 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다시 시간으로 나눠줄 거예요. 1초당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계산할 거니까.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VI T였네. 근데 시간으로 T로 또 나눠주네. 그럼 T 약분되니까 뭐만 남을까요? VI만 남겠네요. 그래서 우리 전력 P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나 파워 P는 V 곱하기 I로만 계산을 합니다. 단위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줄이었지? 그럼 얘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얘의 단위는 줄 퍼 세크 라고도 쓰는데 얘를 한 방에 쓰면 뭐라고 쓰느냐? 뭐라고 읽죠? 와트라고 읽어요. 와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전력은 와트, P는 VI로 계산을 할 거고 단위는 와트가 될 거예요. 맨 위에 체크해 볼까요? P는 VI 나와 있네요. P는 VI 동그라미 VI 단위 와트까지 쳐주시고요. 그럼 1와트라고 하는 거는 1초에 1줄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P는 VI, P는 VI, P는 VI, P는 VI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전력 수송 과정 가볼까? 지금 이걸 왜 얘기한 거냐면은 우리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지. 발전기가 있으니까 즉 전기를 졸라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발전소의 전기를 각각의 가정집으로 쏴주지. 그거를 전력 수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력 수송 과정. 그래갖고 보면은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근처에 변전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압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가정집으로 보내줘요. 그 다음에 또 주상 변압기라고 해서 전압을 낮춰서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집에 몇 볼트 쓰지? 220V 쓰죠. 피카츄. 그리고 피카츄가 맨날 지우한테 100만 볼트 쓰잖아. 인간이 100만 볼트 맞으면 죽어요. 근데 왜 지우 안 죽어? 만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만약에 피카츄가 100만 볼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전기지가 존재한다. 이거 싸그리 잡아가 발전소에 다 가둬 놓을 것 같아요. 생체시로 못 쓰게 하는. 그쵸. 아니 그냥 발전소 전기 만들어내 이러면서 막 닭이 알라듯이.
자, 아무튼 요게 전력 수송 과정이 됩니다. 가정집에서는 220V를 쓰고 그다음에 공장 같은 데서는 350V를 써요. 지금 380V네. 그냥 그러세요. 무조건 다 220V 쓰는 건 아니야. 공장 같은 데서는 뭐 큰 기계라던가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쓰기 때문에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핵심적인 걸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은 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자, 초고압 변전소에서 자, 밑줄 전압을 높여 수송하며 전압을 높여서 보내요. 전압을 높여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높인 상태로 수송을 한 다음에 들어올 때 지금 보면 주상변압기를 거쳐 밑줄 전압을 낮춘 후 여기선 전압을 낮춰서 220V 낮춰서 쓰죠. 이걸 꼭 알아주세요. 저 순서도 알아주세요. 발전소, 초고압 변전소, 그 다음에 뭐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는 주상변압기 과정 이런 식으로 전기가 수송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잖아. 왜 여기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겠지. 그걸 알기 위해서 밑에 손실 전압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손실. 자, 그럼 여기에서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낼 거야. P는 VI니까 여기서 이제 P는 VI로 에너지를 만들어냈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만 와트? 오케이. 만 와트의 전기를 만들어냈다고 봅시다. 얘가 전기를 만들어내서 쏠 거야. 근데 만 와트인데 쏠 건데 얘가 생산했던 전기가 1000V, 100V라고 합시다. 100V였어. 그럼 몇 암페어지? 1000V 할게요, 미안. 1000V였어. 몇 암페어죠? 100암페어예요? 10A가 돼서 흘러가겠네. 10A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전력이 수송이 될 건데 여기 전기줄을 통해서 가게 되면 전기줄도 우리 구리로 만든 도선이야. 그럼 전기가 흘러가면서 우리 열이 발생할 거고 당연히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겠지.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 여기도 이거를 우리는 P 손실 또는 PL, P 로스 또는 P 손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손실되는 걸 계산을 할 건데 자, 손실되는 것도 전력이기 때문에 얘는 P는 VI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VI로 계산 안 할 겁니다. 왜? 전압을 올려주잖아. 그치? 그럼 전압이 바뀌었겠네. 여기서 만들어준 거랑 바뀌어서 송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V를 안 쓰고 다른 걸로 쓸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까 배웠어. 오메 법칙. V는 뭐였지? I. 그러면 요 V 대신에 IR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뭐만 남죠? I 제곱 R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I 제곱 R로 계산하겠네. R은 저항이야. 요 송전선의 저항 R이 되겠죠? 얘 저항을 뭐 10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옴짜리 저항. 그러면은 여기에다 이걸 집어넣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집어넣게 되면은 손실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사용된 전력이니까. 그치? 손실 전력 봐볼게. 아까 전기줄. 구리. 왜 어쩌다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구리에서 손실 전력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손실 전력은 I제곱 R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산할 때 수식 딱 두 가지를 할 거야. 전력은 무조건 VI로 계산할 거고 손실 전력은 I제곱 R로만 계산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는지에 한번 봐볼게. 얘가 만약에 지금 1000V 10A로 생산을 해냈어. 그래서 지금 1000W를 전기를 만들어냈지. 요걸 송전을 할 거야.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게 그대로 송전될 거예요. 될 건데 전압을 높일 거예요.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흘러나갈 거니까 여기 흘러나가는 10A라고 하는 양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대로 10A가 돼서 흘러나갈 거야. 10A가 돼서 흘러나갈 거야. 그럼 얘가 10A가 흘러나가.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10옴이었어. 그럼 손실 전력 어떻게 계산하지?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 됐으니까 몇 나오죠? 그러면 I 제곱 I 뭐야? 전류. 1000. 그렇죠. 1000이죠. I 제곱 10의 제곱이잖아. 저항 10. 10의 제곱 곱하기 10 몇이야? 1000. 오케이. 얘는 1000W에 뭐가 발생해? 손실이 발생해요. 그럼 얘는 지금 1000W를 만들어봤자 여기 1000만큼 손실되고 들어오는 거는 90%만 들어가겠네. 그치?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데 얘 똑같이 1000W를 만들었어. 근데 이번엔 전압을 한번 높여서 생산해 볼게. 그럼 이번엔 얘가 1000W로 생산을 했다. 1000V로 생산을 했어 봐. 그러면 몇 암페어가 흐를까? 1A가 흐르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1A가 흘러가겠네. 그럼 이때는 10A가 아니라 1A가 될 거예요. 그럼 계산해봐. 몇이 될까요? 10이 되겠네요. 10W. 그치? 손실 전력이 지금 1000에서 몇으로 줄어서 10으로 줄었네요. 손실 전력이 큰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죠. 어떻게 낮춘 거야? 똑같이 만든 양은 똑같지. 근데 뭘 했을 뿐? 전압을 높였을 뿐인데 손실 전력이 확
주네요. 그래서 우리는 송전할 때 뭘 높인다? 전압을 높여서 송전시키는 겁니다. 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류를 줄이는데 이것도 더 중요한 거. 자, 지금 전압을 몇 배 올렸지? 10배 올렸지. 그럼 전류는 몇 분의 1로 줄지? 10분의 1로 줄지. 그럼 손실전력은 몇 분의 1로 줄어요? 100분의 1로 줄죠. 아니 제곱이니까. 아, 그러면 전압을 n배 높이면은 전류는 n분의 1로 줄고 손실전력은 n제곱분의 1로 줄겠네요. 만약에 전압을 2배 높이면은 전류는 2분의 1로 줄 거고 손실전력은 4분의 1로 줄겠네요.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 나와요. 방금 얘기한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 얘를 줄이는 방법 아까 얘기했네요. 뭘 한다? 전압을 높인다. 그럼 저항. 아예 얘를 줄일 수도 있겠네. 맞아, 얘를 줄여도 돼. 자, 근데 우리 저항 어떻게 계산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기억 안 났을 거예요. 저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고 뭐야? A분의 L.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 이게 뭐냐면은 로우라고 해서 얘는 비저항 값인데 이건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마다 전기가 작은 애들이 있고 큰 애가 있어.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전기줄은 뭐로 만들지? 구리보다 더 저항이 작은 애 누가 있을까요? 금, 은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쓸 수 있겠죠. 근데 쓸 수 있어 없어 실질적으로? 못 쓰죠. 비싸니까. 그럼 얘네 줄이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일단 줄이는 거 한계가 있겠네.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는 A는 단면적이고 L은 길이에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막는 정도지. 내가 문을 똑같이 통과해서 나갈 거야. 문 요만한 거 통과해서 나가는 게 힘들어. 요따만 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게 힘들어. 조그만 거. 그럼 조그만할수록 저항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넣어 있어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L은 길이. 도선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지겠지. 이거야. 문을 열고 집 들어가는데 한 100m가 있어. 집 들어가기 졸라 힘들지. 근데 문 열고 바로 집이야. 뭐가 더 편해? 바로 있는 게 편하네요. 그러면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작은 거겠지? 그래서 길이랑 저항이랑은 반비례예요. 그래서 이걸 쓰기 어려우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옆에다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린 얘를 R을 키워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요. 그럼 뭘 하면 될까? 아까 일단 전기 저항이 작은 물질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늘리는 게 좋고, 길이는 줄이는 게 좋아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까 종류를 바꾸는 거 불가능하지 거의. 단면적 넓히는 거. 이거 너네 실제로 너네 여기서 바로 가까운 너네 막 그 산 꼭대기 있는 송전탑 있지? 걔네 전기줄 두께 이따가네요. 겁나 두껍게 만들어. 왜? 손실전력 줄이려고. 근데 이걸 두껍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치? 저 구리가 아마 도는 것도 아니고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무게 같은 것도 존재를 하니까. 가정집에 들어오는데 여기 막 우리 근데 전봇대 이따만한 전기줄 달려 있어 봐.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렇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면적도 물론 최대한 늘리긴 하겠지만 한계가 존재를 하지. 길이 마찬가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발전소가 군데 있으면 돼.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연신내에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고 하면 너네는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저 뭔 얘기야? 길이를 줄이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 최대한 군데 만들긴 하겠지만 전기가 송신되는 그 거리를 아예 줄이는 건 불가능하겠지. 물론 얘를 줄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뭐가 제일 좋아? 얘를 줄이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줄어들었어? 전압을 높이기만 하면 돼요. 이건 기술력 차이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손실전력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네. 밑에 나와 있네요. 체크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송전 과정, 맨 위에 보면 송전 과정에서 밑줄 송전선에 의해 저항이 열이 받아 발생. 그래서 밑에 손실된다. 이게 뭐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겠지? 이게 손실된 거겠죠? 그래서 그 밑에 손실전력의 크기 P 손실을 I제곱알 이거 별표 쳐주시고요. 손실되는 건 전부 다 I제곱 R로서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손실전력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 이건 100% 나옵니다. 100%. 첫 번째, 전류의 세기를 줄이고 싶어요. 자, 맨 첫 번째 점 보면 전압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밑에 봐보면은 자, 송전 전압 V를 N배 높여. 밑줄 쓸까요? 전압 V를 N배 높여. 그럼 그 밑에 전류 I는 N분의 1배 밑줄 쳐두고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몇 분의 1? N 제곱분의 1로 줄게 되겠죠. N배 높이면은 N분의 1로 줄고 N 제곱분의 1로 줄 것이다. 100. 정말 중요한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전기 저항의 작은 재질. 아까 말했지. 전기 저항이 작은 놈 쓰면 돼요. 은 쓰면 돼요. 근데 밑에 봐봐. 은 가격이 비싸다 써놨어. 비싸요.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 다음에 굵기를 굵게 한다. 요거 얘기했죠. 요걸 써주면 좋겠지. 아까 굵게 하는 거예요. 굵게 하는 거. 하지만 이것도 굵게 하는 것도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한계가 있죠. 그리고 지금 책에는 안 나와야 돼. 밑에 점 찍고 하나 더 써. 길이를 짧게 한다. 송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에 보면 손실연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작게 하는 것보다 밑줄 송전 전압을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발전소에서 이거 무지하게 올리고 싶네. 그래갖고 너는 실제 이 손실되는 게 양이 어마어마해. 우리는 220V를 쓰고 전기를 쓰지만 발전소 뭐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몇 기가와트 뭐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지. 송전되면서 다 손실돼서 날아가요. 많이 못 쓸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초전도체 같은 거 배웠잖아. 이거 전기 저항 0인 거 쓰면 좋다고. 이게 발생 안 하니까 저항이 0이면 얘가 0이면 애초에 성립을 안 하죠. 손실값이. 참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소랑 가까운 데에선 전압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가정집과 가까운 데서는 낮춘다. 그럼 전압을 높이고 낮추네. 어떻게 높이고 낮출까 궁금해요 우리는. 그걸 밑에 배우는 게 변압기. 요 바꾸는 걸 변전소에서 바꾼다 얘기하는데 그럼 그 변전소에서는 어떻게 전압을 바꾸느냐? 변압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변압기. 전압을 변환시킨다라는 얘기죠. 변압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철판대기를 여러 개 겹쳐놔요. 이렇게 여러 개 쫙 겹쳐놔. 쫙 겹쳐놨어. 그 다음에 도선을 여기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감아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놔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발전소에서는 어차피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교류가 왔다 갔다 하겠지. 얘도 교류로 전류가 왔다 갔다 하고 얘도 왔다 갔다 나갈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 지금 도선이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전류가 어떻게 여기서 여기를 넘어갈까? 그걸 배우려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여기에서 들어온 전력 P랑 여기에서 나가는 전력 P는 같을까 틀릴까? 같아야겠죠 일단. 물론 여기에 의해서 손실이 조금 되긴 하겠지만 일단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기가 들어와. 전류에 전기가 들어오네. 전류가 흐르네. 그러면 우리 뭐가 만들어지지? 중학교 때 배웠어.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치?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겠네. 근데 얘 아까 철판대기라 그랬지. 금속이야. 그럼 자기장이 역할을 받으면 얘가 순간적으로 뭐로 변할까? 자석처럼 변하겠네요. 그리고 얘는 교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 자석의 N극이 S극이 계속 변하겠네. 그럼 여기 자석이나 N극이 S극이 계속 변할 거야. 여기 그냥 코일이 가만히 있는데 N극이 S극이 계속 변해. 자기장이 변했네. 그럼 여기서 뭐가 흐를까? 전자기 유도가 형성이 돼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서 전류가 흘러나가요. 이러한 방식으로 보낼 거야. 근데 지금 에너지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한번 봐볼게. 여기서 P는 VI가 있었을 거고 P1, V1. 여기서의 V2, I2가 있을 거야. 얘네들은 같을 거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가문수를 N1 그 다음에 N2라고 할 때 우리 앞에 배웠어. 유도 기전력 전압이었었지. 유도 기전력을 세게 하는 방법 세 가지 배웠죠. 빠르게. 세게 많이 감은 거 3개. 그치? 자 근데 어차피 빠르게 해주겠지. 그치? 빠르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석을 센 거 쓴다. 그건 자석이 아니니까 된 거고. 마지막 가문수를 많이 하면은 유도 기전력이 세지겠죠. 그럼 가문수가 많으면은 힘이 세진다는 얘기네. 전압이 세지겠네. 그럼 얘가 지금 가문수 누가 많아? 딱 봐도 얘가 더 많죠. 얘가 더 많아. 그럼 전압 비교해 볼게. 누가 더 많을까? 얘가 더 많겠죠. 게다가 완벽하게 비례해요. 가문수가 10배 증가했어. 전압은 몇 배 증가할까? 10배 증가합니다. 10배 증가해요. 오케이? 근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10배 증가하겠네? 근데 얘랑은 같다며. 그럼 전류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겠네요. 전압이 10배 증가하면은 전류는 10분의 1로 줄겠네. 무슨 얘기일까? 얘랑은 비례 관계지만 전류랑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겠네요. 그걸 옆에 나타낸 게 저거야. 책에 나와 있죠. 지금 얘 똑같이 이렇게 V2 N2분의 N1 가문수의 비율이지. 그럼 얘랑 같은 건 V2랑 V1은 같겠죠. 얘네들은 비례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근데 전류는 어떻다? 반비례. 이렇게 이 1이 바뀌겠지. 이러한 원리에 놓여 있어요. 이 상태로 그래서 변압을 시켜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받고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개꿀잼이죠. 그러면은 우리 만약에 발전소에서 지금 여기 전류가 들어올 때 여기를 보통 1차 코일이라고 하고 나가는 거를 2차 코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가까운 변압기는 1차 코일이 가문수가 많을까? 2차 코일이 가문수가 많을까? 2차가 많겠지. 왜? 전압을 높여서 송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상 변압기, 우리 근처에 있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코일이 많을까? 2차 코일이 많을까? 1차가 많겠죠. 왜? 2차에서 전압을 낮춰야 되니까요. 이제 우리 지나가면서 막 변압기 하나 보이잖아? 그러면 아, 쟤는 2차 코일은 가문수가 더 적을 거예요.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재밌잖아. 전압을 낮춰서 들어오니까. 어떤 원리로? 전자기 유도의 원리로.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변압기 한번 봐보면은 물론 이거를 계산하는 일도 있어. 물리에선 계산을 했지만 우리는 계산까지는 안 하고 말로써만 알고 있으면 돼. 만약에 가문수를 10배, 은수야. 가문수를 10배 올리면은 전압은 몇 배 세진다? 10분의 1. 아니 10배. 10배 세지고요. 전류는 10분의 1로 줄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봐보면은 자, 회색 박스 안에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은 자, 유도 전력은 같다. P1은 P2 밑줄 쳐두시고 그래서 밑에 보면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의 비례에 밑줄 쳐두고 전류는 가문수의 반비례에 밑줄 쳐두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아, 지금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교류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변하고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 쭉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좀 어려워. 물론 이제 물리 했던 내용이 다 내려와서 너희한테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가진 않겠지만 계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오른쪽 봐볼까요?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이렇게 전기를 보낼 건데 전기 위험하잖아. 우리 막 지구처럼 맨날 100만 분씩 맞는다고 멀쩡하지 않아요. 감전되면 아프죠. 다 죽을 수도 있지. 그치? 자, 그래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 방법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나눠서 알아두세요. 효율적인 방법과 안전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 첫 번째, 고전압 송전. 당연히 알아요. 전압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높인다. 은수야 전에도 얘기했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얘기하면 된다. 전압을 높여서 송전해야 되죠. 이유는 아까 얘기했어. 송신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전기가 여기 저 하나로 들어가. 그럼 만약에 여기가 고장 삥 하고 딱 끊어졌어. 그럼 이쪽이 나가리예요. 그렇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러 군데로 약간 거미줄처럼 이렇게 펴트려 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망해도 여러 군데 넣을 수 있고 여러 군데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거미줄 같은 전력망이죠. 옆에 보면은 우회하고 송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기능형 전력망이라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각각 뭐 아파트 단지 뭐 공장 이런 데서 전기를 계속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무작정 막 쏴주는 게 아니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기를 쓰고 이번 달 또는 아침, 저녁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전기가 많이 쓸 때가 있고 조금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어느 정도 계산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보내주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게 뭐야?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스마트 그리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필요할 때만 공급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봐볼까? 전선 지중화. 자, 우리 너네 예전에 개발됐던 서울 지역 연신내도 그러지 지금? 여기도 그러지만 우리 여기 막 전봇대 엄청 많지. 너네 여기 말고 딴 데 가본 적 있어? 신도시 같은데? 송도 이런 데 가봤어 혹시? 뭐 송도나 여기 요즘 지어진 신도시대 가지? 전봇대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 다 바닥에 다 깔아놓지? 이게 어디다? 구파발도 전선 하나도 없죠? 없대. 신도시도 전선, 전봇대는 이런 지금 연신내가 개발된 지 오래된 지역이잖아. 그때는 이제 전기를 높이 바닥에 못 가니까 이렇게 다 달아놓은 건데 위에 있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게 무조건 더 좋지. 그러면 저희 우리 동네는 밑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전봇대 있는 거 봤어? 없어요. 옛날 아파트 단지는 있어. 막 7, 80년대 세워졌던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도 전봇대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새 아파트에는 전봇대 하나도 없죠. 위험하잖아. 전봇대 본지 오래된 것 같아 갑자기. 연신내 여기 학원 근처만 있지. 너는 저기 단지 그 진광구 그쪽만 가도 아예 없지.
다 바닥에 깔아놔요. 도시 미감도 해치고 전봇대 있으면 왜냐면 또 새들이 거기 전기줄 안에서 똥 졸라 싸대잖아. 그것도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은 다 전기줄에서 수원 역 근처에 새똥 어마어마해요. 새들이 다 거기 앉아서. 그 다음에 또 이거 막 끊어지거나 막 문제가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안 좋지. 미감도 해치고 그냥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물론 돈이 좀 더 들지만 바닥에 다 깝니다. 그게 전선 지중화예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 설치. 이거는 당연히 각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를 설치해놔가지고 뭐 누전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겠지. 뭐 지금 뭐 사람이 로봇 대신 이제 선로를 점검하거나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러면 좋겠죠. 사람이 하면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238페이지 오른쪽 보면 초과학 직리 성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에서 요거를 언급을 하면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언급을 안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초과학 직리 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직리로 교류를 직리로 쏴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좋대 현재 뭐 기술적으로는 물론 아직 못 쓰고 있나 그럴 거예요.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 전에도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초전도체 같이 만약에 구리보다 싸고 저항이 구리보다 작은 물질을 개발해서 이제 각 전기줄을 바꾸는 데 사용이 되면은 떼돈을 벌 거예요. 제가 만들게요. 문과 가신다는 분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개념 속습 봐볼까?